로고가 그려져있죠. 이렇게 좌우 대칭이 종 모양처럼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져요? 기대값은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 얻는 이익의 그 평균을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페이오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질 건데 오른쪽은 올라가는 것만큼 계속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손해 보는 건 아니니 그냥 기대값은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의 내재 가치보다 요만큼 더 시장 가치가 있겠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의 기대값은 0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뭐 떨어져도 어차피 내재 가치는 그냥 0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0인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요만큼 먹잖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내재 가치는 0이지만 아마 뭔가 시장 가치가 있을 거고요. 확률이 어느 게 가장 높냐 하면 요 순간 행사 가격하고 지금 현물 가격이 같은 이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떨어지는 건 별반 차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는 거는 좌우 확률이 비슷할 거니까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는 무조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다 올라가는 건 좋고 떨어지는 거는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시장 가치가 가장 클 거고 이때는 시장 가치가 좀 작겠죠. 그래서 아마 이 옵션의 프리미엄, 이건 옵션 가격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옵션 프리미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은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 지금 만기 이전에 지금 행사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보고 내가격이라고 그러고요. 행사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 같은 걸 등가격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은 내재 가치가 0인 상태이면 외가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풋옵션의 페이오프인데 풋옵션의 페이오프도 마찬가지겠죠. 예, 팔 수 있는 권리니까 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현물 가격이 80원이면 좋아요, 나빠요.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이 120원이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페이오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콜옵션은 뭐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때 사는 거고요. 풋옵션은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그죠? 예.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가장 높은 확률로는 현재 수준을 머무를 건데 그러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재 가치만큼만 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시장 가치 먹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 콜옵션 파는 사람은 앞으로 가격이 현재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때 하겠죠. 이 사람은 풋옵션 파는 사람은 왜 현재 상태를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할 때 풋옵션을 팔겠죠. 그러니까 이 선물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기 이전에 청산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매도하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증거금을 내야겠죠. 그죠? 예. 먼저 매수하면 그러면 아마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만큼 돈을 내야겠죠. 그죠? 예. 그냥 그거는 그냥 이미 투자한 거고. 어, 여기서는 옵션 거래를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라고 적혀 있는데 뭐 그렇게 그 쓸모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예. 옵션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옵션 거래를 해야 하는 이라고 했는데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신용하다가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디로 가냐 하면 선물을 한다. 그래서 다시 또 4분의 1 토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손해난 걸 이제 막으려고 좀 더 레버리지가 큰 옵션으로 간다. 그래서 8분의 1 토막이 나고 아니면 그냥 전부 다 잃고 그래서 한강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선물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옵션은 더욱 안 좋은 것 같고요. 로또 복권은 더 안 좋은 것 같고 카지노는 더 안 좋은 것 같고 로또 복권은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예. 여하튼 옵션 거래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높은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높은 레버리지라는 건 양날의 칼이라 그랬죠. 내가 이익을 볼 때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뭐예요? 손해를 할 때는 훨씬 더 많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액을 다 잃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지우고. 자, 지금 우리가 과제가 뭐냐면 그냥 옵션이 아니고 위클리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위클리 옵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옵션 같은 경우는 잭팟이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터지는데, 위클리 옵션은 잭팟이 매주 목요일에 터집니다. 그리고 만기는 일주일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잔존 만기가 한 달 남았으면 뭔가 내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냥 시간 가치가 클 거예요. 근데 잔존 만기가 일주일이면 시간 가치가 줄겠죠. 만약 오늘 만기이면, 근데 그게 외가격이라면, 그러면 시간 가치는 더 작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외가격이 내각이 되면 잭팟이 터지는 거죠. 아주 적은 금액 가지고 잭팟이 터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신상품인데, 이 옵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옵션이 코스피 200 옵션이거든요. 요거에 지금 그 계약 금액을 보면 지금 이 정도인데, 위클리 옵션이 지금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옵션이 있고, 월요일 날 만기가 되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예. 신상품인데, 반 정도입니다. 파생 상품 중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거는 코스피 200 선물이네요. 그죠? 코스피 200 선물이고, 그거에 옵션이, 그 코스피 200 옵션이 대략 5분의 1 정도 거래 그 계약 금액 규모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상품인데 어떤 신상품이냐면 카지노 같은 신상품을 거래소가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아, 그러니까 매수 매도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매수하고 매도하고 해라는데 매도하지 말고 목요일이 돼 가지고 어 청산됐을 때 손익이 어떻게 계산돼 있는지를 보면 그게 더 재밌겠네요. 바꿉시다. 그러니까 목요일 위클리 목요일 콜옵션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경우 손익을 계산하고 예. 이왕이면 예, 예. 손익을 계산하고 그 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네요.